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템템100원입니다. 오후장 매매 포인트 잡아가고 일주일 개운하게 마무리하시죠. 와운의 이상로 파트너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오후장 돈 되는 트렌드, 돈 되는 키워드 무엇일까요? 네, AI 확대는 글로벌 대세 흐름. 오늘의 이렇게 키워드 한번 AI인가요, 써봤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이사가 투자했던 회사들이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결국 생성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한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이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AI 확대 흐름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AI라는 것을 하드웨어 측면으로 본다면 반도체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본다면 이제 생성 AI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 반도체라는 이런 하드웨어 쪽에 대한 강세를 보였다면 다시 한번 이런 생성 AI에 대한 시장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 오늘 몇몇 기업들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이런 흐름들 자체가 현재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다음 주에도 상당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미리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그런 종목들 발굴해 내보도록 하고요. 오늘 장에 주목할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속된 하락세를 보였던 테슬라가 간밤 6%가 넘는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국내 2차 전지주가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NG 엘솔이라든지 LG화학, 또 삼성 SD 같은 대형주들의 상승이 특히 눈에 띄었고요. 또 에코프로 형제그룹주들은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다가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한 모습이던데 그런 걸 보면 2차 전지주도 뭔가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이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시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는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장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런 그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1월 말 2월 초까지 바닥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올랐다 보니까 지금 보면 오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2월 3일, 2월 2일, 2월 3일 그 저점 대비해서 오늘까지 보면 약 20% 이상이 올라오는 자리였고 많이 올라왔네요. 마찬가지로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꽤 최근 들어서 올라오는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단기간에 20% 이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왔던 시점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현재 오늘 시장에서만 본다면 LG 에너지솔루션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LG 에너지솔루션이라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호재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2024년과 2025년도는 미국 배터리 공장에 대한 증설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이 현지에서도 분석을 상당 부분 하고 있는 과정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최근 들어서 리튬 가격이 조금씩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역발상 투자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이런 양극재라든지 또는 이런 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으로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본다면 LG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들었던 기업이 바로 이 LG화학입니다. 그만큼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보장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미국의 LG 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공장에 대한 증설을 했을 때 직접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 LG화학이라는 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슈화가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으로 저는 현재 50만 원대 가격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 봅니다. 우리가 대형주로 투자할 때 이렇게 저렴한 가격대에 투자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충분히 지금 이런 양극재라든지 또 리튬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2차 전지 대형주들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의료 관련주인데요. 바로 어제 소개했던 인성정보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성정보가 정말 운 좋게도 지금 오늘 또 상한가 장중 달성되는 모습들이었고 그만큼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흐름 자체는 우리가 의료 AI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는 과정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의료 파업에 대한 이슈까지도 겹쳐지면서 그중에서도 원격 의료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도 봤다시피 우리가 인성정보를 선택했던 이유는 다른 여타의 기업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테마성 움직임이 강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어플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 자체가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면서 오늘 상한가 장중에 달성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오늘 한 가지 기업을 더 말씀드릴 인피니티 헬스케어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생성형 AI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한 가지 크게 부각됐던 것이 의료 AI 관련해서도 이제 의료에 대한 정보 솔루션을 동영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었는데, 국내에서 그런 영상 처리 솔루션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인피니티 헬스케어입니다. 그럼 이런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장기평 자체를 돌파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거리량만 좀 더 붙는다면 충분히 좀 더 강한 강세를 좀 이루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원격 의료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유비케어라든지 비트컴퓨터 이런 쪽에 대한 매기세도 아직까지 쏠려 있는 부분, 그리고 의료 파업에 대한 이슈도 쉽게 가라앉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자체가 당분간의 이런 원격 진료 관련주들, 그리고 좀 더 넓게 본다면 의료 AI 관련주들까지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인피니트 네. 헬스케어라든지 인성정보가 이제 오후가 되면서 네, 그래도 윗꼬리를 조금은 달고 있잖아요. 네. 시장이 뭐 전반적으로 조금 주저하는 분위기라서 아마 그런 듯한데, 그래서 오늘 조금 수익 실현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은 더 간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의료 파업 관련돼서 합의점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또 감안해서 봤을 때 이런 이슈가 3월 달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점들이 저는 현재 구간에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K스탁 유망주에서도 2차 전지와 원격 진료 또 의료 AI 관련 내용들 다루니까요. 이슈와 시장 전망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자동차와 관련된 반도체주가 오늘 강한 모습 보이더라고요. 텔레칩스가 호실적을 네. 발표하기도 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제 현대차 그룹이 2년 전에 이런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상당히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이런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국산화를 시도하겠다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른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차량용 반도체 설계할 수 있는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다고 봐야 되는데, 자, 오늘 가장 강세를 보였던 기업이 바로 텔레칩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텔레칩스가 이 차량용 반도체라고 하면 우리가 약간은 이제 조금은 추상적으로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고사양 차들 보면 앞에 HUD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유리에 이렇게 화면 지시등이 이제 켜지죠. 왼쪽으로 가라든지 오른쪽 가라든지 아니면 앞에서 카메라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정보 체계를 나타내는 것에 대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텔레칩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비디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입니다. 과거부터 이런 차량용 반도체기가 나왔을 때마다 들썩거리는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현재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런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본다면 과거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는 2021년과 2022년도에 이런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나타났을 때 움직였던 기업은 해성 DS라는 기업이거든요. 해성 DS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DS가 후공정 관련된 기업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리드 프레임이라는 것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우리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텔레칩스라든지 칩셋 미디어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저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이런 차량용 반도체 얘기 나왔을 때마다 들썩거렸던 기업이 뭐 해성 DS 같은 기업도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하시는 전략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PCB가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비코전자, 뭐 정도 기업들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해성 DS와 아비코 전자까지 속속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팹리스 관련주 자세히 살펴보자 들고 왔습니다. 2월 달에 연초에 네. 가장 핫했던 게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네, 맞습니다. 어버브 반도체처럼 팹리스 관련주였잖아요. 오늘 뭐 제2의 제주 반도체를 공략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팹리스라는 것이 영어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팹이라는 게 시설이고 리스라는 게 부정적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장이 없다, 시설이 없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설계만을 담당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칩리스라는 것은 결국 칩이 없다라는 건데, 결국 이것은 IP, 지적재산권을 사고 파는 기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내에서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여기서 이제 고급형으로 들어가면 ARM, 우리가 미국의 ARM 같은 기업들이 여기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이 원천 기술적인 부분들은 미국과 대만에 대부분 다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팹리스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약한 구간들인데 앞으로는 다시 한 번 더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이런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팹리스 관련주 안에서도 우리가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공약을 했던 기업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런 팹리스 관련주 안에서 잘 안 움직이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더 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고 대신에 지금 보면 최근에 아나페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슈가 됐던 텔리칩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팹리스가 상장되어 있는 기업만 보더라도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 자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에서도 이 팹리스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좀 더 확산된다면 이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인데 우리가 이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이 총 3군데가 있습니다. 이 3군데는 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에이징랜드라는 기업이고 그것은 TSMC의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디자인 하우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런 뭐랄까요, 이제 뒤에 전공정에 대한 업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을 적시적소에 맞춰가지고 일괄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모둠의 합을 우리가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디자인 하우스 안에서 이제 코아시아,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최근 들어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얘기 나오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나페스가 한 4일 동안 계속 네. 꾸준히 상승하면서 1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뭐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우리가 사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팹리스가 국내는 만약에 50이라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면 미국은 120, 그리고 대만은 90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국산화를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국산화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앞으로도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아나페스도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원픽도 공개해 주시죠. 우리가 이 디자인 하우스 한 번씩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코아시아를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이제 보시면 코아시아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리아의 최고를 넘어서 아시아의 최고가 되겠다. 그런데 이제 코아시아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이 대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코아시아가 이제 한 가지 기업이 아니라 코아시아 세미, 코아시아 넥셀 뭐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코아시아가 국내에 상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엑시노스를 만들었던 기업이 코아시아가 아니라 코아시아 계열사인 코아시아 넥셀에서 엑시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코아시아에 대한 재평가도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코아시아의 장점은 우리가 최근에 ARM이 급등했다는 것을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ARM에 대해서 디자인 파트너사가 바로 이 코아시아입니다. 이 디자인 파트너사가 이제 유일한 게 코아시아이기 때문에 과거 202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던 기업이다 보니까 코아시아 홈페이지 들어가시더라도 이 ARM에 대해서 연결 페이지가 따로 뜹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거래 관계가 돈독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RM에 대한 이슈만 보더라도 충분히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삼성의 디자인하우스 공식 또 파트너사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우리가 충분히 코아시아에 대한 재평가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 다만 현재까지에 대한 매출을 보면 약 80% 이상이 카메라 모듈 쪽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에 관련된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량들이 늘어날 때마다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코아시아에 대한 재평가는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AI 반도체가
나타난다면, 좀 더 확산된다면 충분히 코아시아에 대한 부분도 장기평을 돌파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를 잡은다면 8,690원, 그리고 손절가는 7,1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 재평가를 받고 있는 코아시아가 오늘의 원픽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